제가 늘 얘기하는 진액 혈액은 나이가 들면 부족해질 수밖에 없다. 저는 아무리 봐도 지황은 항노화 식품이에요. 이거는 열을 내기보다는 진정을 시키고 염증도 억제시키고 면역이 항진되어 있을 때 이렇게 진정시키는 작용이 강해요. 정읍지황이 국가 중요 농업 유산으로 지정이 됐어요.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후쌤입니다. 현대인들은 인삼보다는 지황이 더 맞는 시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인삼하고 지황하고 성향이 달라요. 인삼은 열을 내잖아요. 기운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고 흥분을 시키고 항진을 시키고 면역 반응도 항진을 시켜요. 그래서 빠르게 대응하고 순간적인 에너지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지황은 한마디로 말해서 보음이라고 해요. 음을 보해준다.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양과 한의학에서 이렇게 얘기할 때 양은 불꽃이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음은 뭐냐? 물질이라고 보면 돼요. 불꽃을 더 활활 타오르게 하는 성향의 약재가 있고 이 재료를 더 많이 모으게 하는 약재가 있어요. 그래서 물질적인 재료, 진액이나 혈액, 이걸 보호하는 것을 보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보음에 빠지지 않는 약재가 지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열을 내기보다는 진정을 시키고 염증도 억제시키고 면역이 항진되어 있을 때 이렇게 진정시키는 작용이 강해요. 피부가 막 두드러기가 나고 알러지가 나는 사람들은 인삼을 먹으면 그 열 반응이 더 세져요. 왜? 문제가 있어? 염증 반응 더 과잉되게 해서 이겨내. 이게 인삼의 역할이고, 지황은 상황에 비해서 너무 과잉되게 작용하는 것 같아. 진정시켜. 괜찮아, 괜찮아. 이런 신호를 보내주면서 진정작용을 만들어요. 그래서 지황의 청열작용, 열을 끄는 작용이 있다 하는데 이게 몸을 막 차갑게 한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과잉된 열이나 반응, 염증 반응들을 가라앉혀 줍니다. 그래서 피부가 문제가 생겼을 때도 지황을 먹으면 피부가 안정이 잘 돼요. 진액이 빠져나가고 혈액이 부족해진 모든 질환들은 우리가 음이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의학에서는 그 음을 우리가 좀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물의 작용에 비유를 해서 그 물을 가장 많이 처리하는 장기인 신장에 배속시켜서 신수를 보강한다, 신장의 수기를 보강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물이 잘 돌면 과잉된 불은 좀 진정이 되고 염증도 좀 덜해지고 그런 모든 작용을 신수가 모자라서 생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자, 신수가 모자란다, 이걸 또 확대 해석하면 이런 게 있어요. 나이가 든 사람들은 신수가 모자라진다. 제가 늘 얘기하는 진액 혈액은 나이가 들면 부족해질 수밖에 없다, 이 이야기랑 상통하는데 한의학적 용어로는 신음 부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혹은 신수 부족. 신수 부족의 대표적인 증상이 소변 문제, 그리고 관절이나 허리, 척추의 문제, 그리고 또 하나 귀의 문제를 언급을 해요. 한의학 서적에서는 신수 부족이라 하면 음이 고갈이 돼서 촉촉해서 수분이 많이 돌아야 되는 장기들이 메말라서 귀가 잘 안 들리고 눈이 침침해지고 관절이 약해지고 성기능 혹은 소변에 문제가 생긴다. 이 모든 것을 신수부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의학 서적에서도 이명이나 청력 저하 같은 경우에 신수부족으로 보고 지황을 많이 씁니다. 그럼 실제적으로 청각세포 손상에 어떤 식으로 지황이 작용을 할까? 2006년에 과학학술지에 등재된 논문인데, 지황이 청각세포 손상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실험한 논문입니다. 실험을 어떻게 설계를 했냐면 청각세포를 배양을 해요. 배양을 한 다음에 시스플라틴이라는 항암제를 거기다가 투여를 했어요. 왜 이 물질을 투여를 했냐? 실제로 이 시스플라틴이라는 항암제를 복용하는 환자들이 청각세포 손상이 많이 생겨요. 부작용으로. 그래서 실제 일어나는 상황을 재현을 한 거죠. 배양된 청각세포에다가 시스플라틴을 투여를 하면 청각세포가 손상이 되거나 괴사하겠죠. 대조군에서는 시스플라틴만 투여를 하고 실험군에서는 시스플라틴을 투여를 하고 그 다음에 지황 추출물을 각각 다르게 여러 농도로 투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시스플라틴에 의한 괴사와 손상의 정도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 즉
지왕의 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시스플라틴을 맞았는데도 덜 죽고 더 오래 살았습니다. 그 세포들이. 또 세포가 세포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활성산소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지왕 추출물이 활성산소를 직접 제거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부분은 그 죽은 세포가 살아나지는 않았어요. 근데 덜 죽고 더 오래 버티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지왕이 어떤 작용을 했냐? 세포 손상을 막아주고 더 오래 버틸 수 있는 환경을 제공을 한 거예요. 대표적인 귀 증상 중에 이명이 있잖아요. 이명이 사실은 세포가 많이 손상이 돼서 일어나는 증상이 아니에요. 손상되는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증상이 이명입니다. 오히려 정말 세포 손상이 많이 진행된 사람들은 이명이 사라져요. 그냥 청각 손실이 오는 거죠. 근데 이명은 조금 손상이 됐을 때 이런 상황에서 이런 소리가 들렸는데 이 신호가 안 잡혀. 그러면 문제가 있어. 신호를 증폭시켜. 그래서 실제 존재하는 신호가 아닌 뇌가 가상의 신호를 자꾸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지황이 이미 손상된 걸 회복시키지는 못하지만 환경을 개선시켜서 더 손상이 진행되는 것을 막아주고 그 청각 신호가 흥분돼서 과잉 신호를 만들어내는 것을 좀 완화해주는 그런 역할이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황이 허열을 잡아주고, 허열은 생리적인 열이 아니고 염증 반응에 의한 병리적인 열, 이런 것들을 낮춰주면서 허혈, 피가 부족한 상태를 완화를 해주기 때문에 자꾸 줄어드는 미세혈관들을 잘 유지시켜주고 미세혈관의 혈류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염증 덜하게 해주고 충분한 혈액이 공급되게 해주면 아무래도 환경이 개선이 돼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황은 우리 몸의 보음의 역할을 한다. 보음이 뭐냐? 건조하고 마르고 혈관이 좁아지고 세포가 떠다니는 그 환경이 나빠지는 거, 그걸 막아준다. 즉 저는 아무리 봐도 지황은 항노화 식품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전에도 지황은 유명했어요. 많은 처방에 정말 빠지지 않고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는 그 유명한 인삼보다 앞으로 더 유명해질 거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 경험이고 제가 지황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 처방에도 많이 들어가고 저희 제품에도 빠짐없이 들어가요. 그리고 저희 제품에 들어가는 지황은 정읍의 옹동이라는 곳에 있는 칠보 농협을 통해서 저희가 공급을 받고 있어요. 정읍이 지황의 주산지인데 원래 지황은 우리나라의 자생종이 아니에요. 조선시대 때부터 정읍에서 지황을 재배를 하기 시작했고 최대 주산지가 정읍의 옹동이라는 곳입니다. 저희가 칠보농협이랑 MOU를 체결하고 얼마 안 있어서 정읍 지황이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이 됐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들어본 어떤 농산물 하면 그 주산지가 딱 생각이 나잖아요. 그런 주산지는 그 농업이 특화가 되어 있어요. 대표적인 게 금산 인삼, 청양 구기자, 구례 산수유, 울진 송이버섯, 상주 곶감, 이런 것들이 국가 중요 농업 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지황은 이번에 새로 지정된 거고, 정읍 지황이 왜 유명하냐면 전통적인 재배 방식을 고수를 하고 있어요. 씨를 뿌리려면 이게 발화를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보통은 약품을 써서 소독을 해요. 대부분의 농산물들은. 정읍의 지황 씨앗을 소독하는 과정은 전통적인 볏짚을 이용한 소독 방법을 써요. 볏짚과 함께 이렇게 물에 담갔다가 꺼냈다가 이렇게 하는데 그 과정에서 그 볏짚 속에 들어있는 미생물들이 발효를 하면서 열을 내놔요. 그 열에 나쁜 균들이 죽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발화율도 높고 균에 의해서 죽지 않고 잘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데, 편하게 하려면 아주 좋은 소독약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도 화학약품을 쓰지 않고 전통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고수를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손실률은 높지만 화학 제품으로 인한 문제점들은 다 막을 수가 있으니까 옛날 방식대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 지황이 영양분이 많기 때문에 이 지황을 한번 재배하고 나면 이 지력이 떨어져요. 이걸 쉽게 하려면 그냥 인공비료 뿌려버리면 돼요. 그러면 한 번 더 지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윤작으로 다른 콩이나 이런 지력을 키울 수 있는 다른 재배 작물들을 한번 키웠다가 다시 지황을 재배하는 방법으로 돌려짓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정읍 지황이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옛날 방식대로 구증구포하는 거.
한 번에 찌지를 않고 쪘다가 말리고 다시 찌고 말리고 이걸 9번 반복을 해요. 그렇게 했을 때 한 번에 강한 열로 찔 때에 비해서 유효 성분 손상을 줄이면서 계속 성분을 농축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번거롭지만 약한 불로 9번 쪘다가 9번 말리는 거, 이 반복하는 그런 과정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방법들을 계속 유지하라고 지원 예산이 나와요. 그 국가 지원이 안 나오면 더 쉬운 방법으로 자꾸 넘어가 버립니다. 인공 비료를 쓰고 화학 비료를 쓰고 소독약을 쓰면서 더 쉬운 방법으로 재배하는 방식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농가들은 수익률이 높은 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근데 나라에서 지원 예산으로 옛날 방식을 고수하면 국비가 나오기 때문에 그 방식을 계속 고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앞으로 정읍지왕이 더 유명해지고 사람들이 지왕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되고 아마 재배 면적이 점차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지왕을 좋아하기 때문에 앞으로 또 지왕에 대해서 할 얘기가 또 많을 거예요. 한 번씩 지왕에 대해서 또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후쌤입니다. 쌍화차를 저희가 출시를 했습니다. 쌍화차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또 아실 거예요. 원래 쌍화차를 좋아하고 애용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이게 약처럼 느껴서 너무 한약재 맛이 강하다, 먹기 텁텁하다, 시큼하다, 쓰다 이런 부분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호식품으로 먹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저 역시도 기왕이면 맛있는 걸 좋아해요. 뭔가 자극이 되고 역하면 그게 부담스러워요. 계속 먹기에는. 원재료만으로 어떻게 하면 맛있는 쌍화차를 만들 수 있을까, 그게 제 과제였습니다. 거슬리지 않으면서도 기분을 좋게 하는 그 부드러운 맛, 그걸 어떻게 구현할까, 정말 많은 시행착오를 해서 그래 이 맛이면 돼, 이걸 맛없다고 할 사람은 없을걸, 그 마음이 들었을 때 제가 출시를 하게 됐습니다. 정식 런칭은 1월 19일인데요 제가 지황 이야기를 하면서 지황을 이용해서 제품들이 출시가 될 거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쌍화차다 이야기를 했을 때 댓글로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해주셨어요. 와, 쌍화차 기다려진다. 기다려주신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선공개 혜택을 마련했으니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직원이 이걸 먹어보고 티라미슈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티라미슈 아시죠? 딱 그 맛이에요. 뭔가 쌉쌀하면서 부드러운데 기분을 좋게 해줍니다. 이 맛있는 쌍화차는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어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걸 먹어보게 되면 이건 몸에 좋다, 그리고 또 먹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나실 거예요. 저 먹으려고 만드는 김에 여러분들이 커피 대용으로도 먹을 수 있게 진짜 맛있는 거 한번 만들어 보자 하는 생각으로 만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꾸 먹게 돼요. 맛있어서.